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보TV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지난 제가 영상에서요, 앞선 영상에서 지금 시장이 반등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잘 대응하신 분이라면 물량을 좀 줄이셨겠죠. 자, 물량을 좀 줄이신 분은 지금 지난 금요일날 급락했을 때 조금은 다행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고요. 만약에 못 줄이셨으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하버TV가 계속 함께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주제는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꿀팁으로 내 계좌 관리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3대 요소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금리, 심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그리고 리얼하게는 현재는 이제 경기가 둔화 수준입니다. 아직 침체는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금리는 현재 인상 중이죠. 얼마만큼 올릴지는 대략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도요, 마찬가지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특히나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를 봐가면서 금리 인상의 폭을 그들도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있는데 그 기대 심리가 약간의 실망으로 바뀌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경기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기 지표 중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물가,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발표됐던 게 PCE 물가 지수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PCE 물가 지수. 지금 꼭지점에서 약간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PCE. 자, PCE 물가에서 에너지 부분과 식료품 부분을 뺀 그 핵심 PC 물가 부분도 지금 추세는 약간 꺾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지수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약간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추세적으로 꺾였다가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이 물가 지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루고 안정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이 자,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처럼 보이니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좀 완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가가 안정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물가가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수치만큼 내려와야지만 안심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거 그런 뉘앙스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면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경기 침체가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지난 8월 18일 날 발표됐던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자, 이 파란색 그림 보면은 위에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밑에서 그레이 색깔로 쭉 올라가고 있는 보이시죠? 이게 바로 경기 동행지수예요. 자,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는 현재의 그 경기 동행지수보다 약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이 추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6개월 평균 경기 선행지수의 이제 추세를 보는 건데요. 지금 약간의 넥라인 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워닝 시그널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지난 2020년 3월 혹은 2008년도 그리고 2001년도 그때 경기 침체가 왔던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수준까지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 버리면 머지않은 시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지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 금리와 심리 부분이 많이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관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좌 관리는요. 분산과 비중 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계좌를요.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좀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장기 투자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 A라는 주식을 100만큼 가지고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 때 이때 여기서 50%는 장기 투자 계좌에 그냥 묻어 놓고요. 나머지 50%는 이 물량 조절 계좌에 담아놔요. 그리고 이 물량 조절 계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세 흐름에 따라서 시세가 이렇게 흐를 때 상승할 때도 있지만 이게 조정받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조정받을 때 바로 이 50% 분량은 현금화 시켜놓고 잠깐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때 그때 다시 물량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저가 매수가 됩니다. 저가 매수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평균 매수 단가는 낮아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주식수가 더 늘어나겠죠. 같은 금액이어도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요. 결국 내 계좌에는 매수 단가도 낮아질 뿐더러 주식 수량도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트레이딩 계좌는 별도 또 따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요거는 중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저 샀다 팔았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좌는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물량과 섞이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계좌가 분리되면서 내 자금 관리가 되고 그 자금 관리에 따라서 장기, 중기,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면서 내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무리하게 투자도 안 하게 되고요. 좀 스스로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생깁니다. 자, 한번 그럼 내 계좌를 열어 보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던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계좌 관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분류해서 비중 조절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의 기준, 그리고 물량 조절의 기준, 트레이딩의 기준. 자, 여기에 색깔이 있죠. 비크의 색깔. 자, 이 색깔도 약간의 힌트를 제가 넣은 겁니다. 장기 투자는요. 자, 일단은 월봉, 기본적으로는 월봉의 6개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준선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 전략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합니다. 자, 업황이라든지 그 기업의 성장, 성과, 펀더멘탈적인 것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의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장기 투자 물량을 가져갈 때는 6개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굳이 이거는 기준선을 안 따라도 되고 업황과 성과, 어떤 실적 그 기준을 따라서 가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입니다. 물량 조절하는 것은 자, 시세 흐름에 따라서 물량을 늘리기도 하고 혹은 줄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시세가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녹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시세의 흐름입니다. 녹색의 이평선이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자, 올라갈 때 이때는 물량을 이 턴할 때 물량을 크게 불렸다가 다시 꺾어질 때는 물량을 다시 축소시켜서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평선의 기준은 바로 61 이평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기 이평선. 자, 트레이딩 계좌는 여기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평선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는 이 궤적을 따라서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는 20일 평균선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트레이딩 할 때, 즉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할 때는 21선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물량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기준선은 60일 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나스닥 지수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여전히 하락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이 하락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직전 현상,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재 추세는요 무엇을 보냐면 6개월 이평선의 기울기를 봅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이평선의 기울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까만색 선이에요. 여전히 하락 중이죠. 계산되는 캔들은 6개죠. 9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9월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이평선 생성 원리에 따라서 9월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9월달이 시작되면은 12,000 얼마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것이랑 그 지수랑 14,220포인트 그 지수랑 둘이 싸우게 됩니다. 서로 힘겨루기 하는데
자, 빠져나가는 지수 14,220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평선은 9월달이 되면은 저절로 더 하락하게 돼요. 기울기가 낮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평균 단가도 더 내려가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9월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9월달 캔들의 색깔입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그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평선의 기울기를 다시 한번 더 패턴을 통해서 돌리겠다는 거죠. 그럼 패턴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좀 8월도 내려왔다가 9월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패턴 이론에 따라서 자, 상승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라 이평선 기울기 따라서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하락 추세에 따라 그냥 동행해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9월 달에는 장세가 매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추세 이론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6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야지면 됩니다. 이 상승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것을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월봉이니까요. 이 월봉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는 게 바로 일봉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빠른 시그널을 캐치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주식 기술적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바닥을 나타내기 위한 시나리오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녹색선이 바로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자, 얘는 그대로 추세적으로 가는데 20일 이평선이 자, 지금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부터. 자, 그러면 꺾어졌다가 지금 얘가 쭉 내려오는데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을 주는 거. 그래서 20일과 60일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에서 어느 이격을 줄인 다음에 다시 딱 21선이 상승 반전하는 이 시그널이 나오는 게 바로 1번 시나리오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리버스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자, 지금 이제 21선이 내려오는 단계로 진입했어요. 여기에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딛고 올라간다라는 거. 그게 바로 1번 시나리오와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가장 강한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가장 빠른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조정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반등 시 물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여기서 물량 조절을 못 하신 분은요, 다음 주라도 계속 이렇게 반등을 준다면 물량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량 조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부분적으로 좀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거는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10에서 30%, 많게는 50%까지 물량을 좀 드러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어떤 1번 시나리오가 될지 2번 시나리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나리오가 나타난 뒤에 다시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재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겁니다. QID나 SQQQ를 일정 부분, 많이는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통상 한 10% 정도가 좀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에 QID나 SQQQ로 해지를 하시면, 해지를 한다는 거는 매수를 해 놓는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주식의 물량도 줄이시고,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QID나 SQQQ도 일정 부분을 이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내가 보유 물량을 약간의 해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1선 반등을 내가 공략한다. 자, 지금 여기 그려드렸던 이 노란색 화살표 있죠. 21선의 기간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가 바로 반등 공략을 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2번 시나리오는요, 바로 가격 조정입니다. 자, 21선이요, 이렇게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아니라 아래로 조정을 주는 가격 조정을 줘버렸을 때, 그때는 조금 안타깝겠지만은 직전 저점의 가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직전 저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11,000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정확하게는 11,1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일단 오버핫하게 11,000포인트 정도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봐야 돼요. 자, 2번 시나리오 같이 가격 조정을 주게 되면은 이때는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21선의 상승 턴을 주는 이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바로 2번 시나리오가 되고요. 자, 이게 나오는지를 한번 차근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은 똑같습니다. 반등 시 물량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QID나 SQQQ로 일정 부분 해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21선은 반등 시그널 줄 때 그때 다시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한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시장을 관찰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 찐바닥을 위한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3번 시나리오는 정말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라만 말씀드렸는데 3번 시나리오는요. 직전 저점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1,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아주 피곤한 장세가 돼요. 마지막 파동으로 가고는 것은 맞는데 이게 되면 얼마만큼 더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이고요. 이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갈 경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물량을 여기에서 우리가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물량을 여기서 줄여 놓으면 그러면 현금이 더 많아지겠죠. 현금이 많으면 주가가 2번 시나리오 아니야 3번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에 해지까지 해놓으면 더 안심이 되겠죠. 그럼 시장을 약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시나리오가 1번일지 2번일지 혹은 3번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그 예측일 뿐이고요. 시장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전략을 어떻게 펼칠 건지 지금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일단 줄여놓고 그러고 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지를 좀 해놓은 다음에 시장이 1번 시나리오 같이 옆으로 기관총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2번 시나리오처럼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직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2번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거는 그때 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3번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긴 합니다만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잠깐만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자, 애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애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고점에 와서 여기에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향후의 흐름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21선이 지금 얘도 꺾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게 되겠죠. 어디선가 받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얘가 21선이 상승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으로 다시 턴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61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여기 61선 아래로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게 직전 저점 25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얘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봐야 되는데 250달러는 지켜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61선 아래로 빠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움직임을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마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위에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분할로 이제 물량을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61선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21선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앞서 1번 시나리오 또는 2번 시나리오 어느 것이 나오는 건지를 지켜본 다음에 21선이 다시 이렇게 상승 턴할 때 그때 매수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 비슷하죠. 자,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지만 흐름은 다르지만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테슬라도 지금 21선이 자,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나리오대로 얘도 61선이 점점 올라오겠죠. 그리고 21 이평선이 얘도 마찬가지 쭉쭉 내려올 텐데 깨지 않고 이렇게 반등 시그널을 준다면은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2번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가격 조정을 주면서 이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직전 저점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여기서 다시 21선이 회전할 때 이때 매수하는 것이 2번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재수없게 확 꺾어지는 3번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것은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시간은 좀 더 있으니까요. 보면서 제가 계속 짚어드릴게요. 자, 1번이 나올지 2번이 나올지 혹은 3번이 나올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우선은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을 준다면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파벳은 61 이평선 아래로 이미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을 붕괴를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알파벳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네요. 자, 그러면 위치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속수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장대 연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3번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21선이 이렇게 이제 꺾어지면 내려올 것이고요. 61선이 지금 그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1선은 직전 저점 가격까지 지금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지켜주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20일 평균선이 여기에 닫고 이렇게 반등을 준다면 직전 저점이 얼마죠? 약 330달러 정도 되네요. 자,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들은 거는 속수입니다. 속수가 330달러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21선이 반등을 준다면 얘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죠. 그래서 지금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짧게라도 반등을 줄 때 조금씩 물량을 줄여주세요. 앞에서 이미 이 5일선이 투탑을 지금 나왔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원탑, 투탑이 이미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매도 시그널은 이미 나왔는데 이걸 놓치신 분은 지금이라도 반등을 줄 때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얘가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줄지 가격 조정을 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고요. 그 대응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네,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해져 가지고 참 머리가 아프죠. 자, 그렇지만 이 복잡할수록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요. 기회는 더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공부하면서 어떻게 내가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지 이참에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내 계좌를, 내 투자를 계속 잘 운영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결국 부자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조합어TV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